87세 노인이 카페에서 낡은 옷 때문에 비웃음을 받았지만 예상치 못한 여성 사업가가 나타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서울의 차가운 바람이 거리를 휩쓸며 한국의 가혹한 겨울 추위를 불러왔다. 87세의 노인 병호는 천천히 걸었다. 그의 주저하는 걸음은 인도를 덮고 있는 얇은 눈층에 작은 자국을 남겼다. 수십 년간의 힘든 바다일로 굳어진 그의 주름진 손은 추위 때문만이 아니라 내부에서 울리는 배고픔 때문에 떨렸다. 따뜻한 커피와 갓 구운 빵 냄새가 그의 코를 자극하여 그의 배는 아프게 꼬르륵 소리를 냈다. 병호는 세련된 전시 창문 앞에서 멈추어 내부의 아늑한 모닝 스타 카페를 바라보았다. 흐릿한 유리 너머로 그는 요리 잡지에서 튀어나온 듯한 식사를 즐기며 웃고 이야기하는 멋진 옷을 입은 사람들을 보았다. 잠시 망설이던 그는 자신의 낡고 기워진 옷이 이곳에 속하지 않는다고 소리치는 것 같았다. 하지만 추위와 배고픔은 그의 자존심보다 강했다. 깊은 한숨을 쉬며 병호는 카페 문을 밀쳐 열었고 그 위에 종이 즐거운 울림과는 대조적으로 갑자기 찾아온 침묵을 알렸다. 모든 시선이 그 노인 어부에게 향했다. 병호는 각기 궁금해하거나 분명히 불편해하는 시선들을 느끼며 그의 소속감 없는 느낌을 무시하려고 했었다. 그는 카운터로 걸어가서 민정, 카페 주인이 놀랍고 불쾌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는 것을 보았다. 안녕하세요. 병호가 부드럽게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약간 떨렸다. 간단한 샌드위치 하나 주세요. 민정은 완벽하게 그려진 눈썹을 들어 올렸다. 간단한 샌드위치요. 그녀는 그의 주문을 자신의 가게에 맞지 않는다는 듯한 냉소적인 어조로 말했다. 병호는 고개를 끄덕였고 달아해진 자신의 코트 주머니를 뒤졌다. 그의 떨리는 손은 카운터 위에 그 자신만큼이나 오래된 몇 개의 동전을 쏟아냈다. 가진 거 전부입니다. 그가 속삭였다. 그의 주름진 볼이 부끄러움으로 물들었다. 카운터 위의 동전 소리는 카페 안의 정적을 더 크게 만들었다. 민정은 동전들을 바라보았다가 병호를, 그리고 이제는 호기심과 불편함이 섞인 다른 손님들을 바라보았다. 선생님, 민정이 시작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밖의 차가운 바람처럼 차갑고 날카로웠다. 여기가 잘못 오신 것 같습니다. 이곳은 고급 카페지, 자선 단체가 아닙니다. 아마도 선생님의 상황에 더 적합한 다른 곳을 찾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말은 병호에게 찬사를 가하는 듯했다. 그는 눈물이 고이는 것을 느꼈다. 슬픔보다는 수치와 분노의 혼합이었다. 잠시 동안 그는 자신의 전성기로 돌아갔다. 해안가에서 가장 존경받는 어부로 인정받던 시절로. 모든 것이 어떻게 이렇게 변했을까? 저는 그저 샌드위치를 원했을 뿐입니다. 그는 민정에게 보다는 스스로에게 중얼거렸다. 이 추운 날에 따뜻한 음식을 조금만 먹고 싶었을 뿐이에요. 민정은 참을성 없이 한숨을 쉬었다. 선생님, 제발 보안을 부르게 하지 마세요. 예에 바르게 나가주세요. 여기 계시는 건 다른 손님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병호는 주변을 둘러보았다. 사람들은 빠르게 시선을 돌렸다. 마치 그의 굴욕을 보고 있지 않은 척하면서. 그는 자신의 87년 세월을 그 어느 때보다 무겁게 느꼈다. 그의 삶이 이렇게 끝날이라고 생각한 적이 있었던가? 간단한 샌드위치를 구걸하다가 거부당하고 굴욕을 당하며 그는 패배감을 느끼며 돌아서려고 했지만 그때 카페 문이 다시 열렸다. 종소리가 울리며 누군가의 도착을 알렸지만 이번에는 침묵이 아닌 수군거림의 물결이 일었다. 병호는 천천히 돌아섰다. 누가 이런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지 궁금해하며 그의 지친 눈은 우아한 코트와 높은 구두를 신은 여성에게 머물렀다. 그녀는 당당함과 권력이 느껴지는 분위기를 풍기며 민정을 곧게 펴게 했다. 갑작스럽게 멈춘 그녀는
자신 앞의 상황을 평가하는 듯 했다. 그녀의 눈은 민정에서 병호에게, 그리고 카운터 위에 흩어진 동전들에게로 향했다. 잠시 시간이 멈춘 듯했다. 여기 무슨 일이 있나요? 그녀가 질문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권위가 담겨 있었다. 민정이 대답하려 입을 열려고 했지만 병호가 먼저 말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부인. 그가 지쳐 보이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이미 가는 길입니다. 이곳은 제게 맞지 않습니다. 그녀는 눈살을 찌푸렸다. 그녀의 눈이 병호의 눈과 마주쳤을 때 무언가 연민과 인정을 보았다. 잠깐만요. 그녀가 말하며 한 걸음을 내디뎠다. 제발 가지 마세요. 병호는 문고리에 손을 얹은 채 주저하며 섰다. 카페 전체가 숨을 죽이고 그 다음 일어날 일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병호에게 다가가 그의 손을 부드럽게 잡으며 웃었다. 제 이름은 혜진입니다. 그녀가 소개했다. 저희는 이야기를 나눠야 할 것 같네요. 병호입니다. 그가 자동적으로 대답했지만 주저하며 말했다. 하지만 부인, 저는 문제를 일으키고 싶지 않아요. 제가 나가는 게 나을 겁니다. 혜진은 고개를 저었다다. 그녀의 결심이 확고했다. 아무도 어디에도 가지 않습니다. 그녀가 선언하며 민정을 바라보았다. 아마도 우리 모두가 앉아서 진정한 환대와 존중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는 편안한 자리로 가는 게 좋겠죠. 그 후의 침묵은 길을 멍하게 했다. 병호는 자신이 폭풍의 눈에 서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주변에서 강력한 힘이 충돌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는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랐지만 오랜만에 희망의 불꽃이 그의 가슴 속에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다. 모닝스타 카페는 보통 평화롭고 우아한 피난처였지만 이제는 폭발 직전의 압력소처럼 느껴졌습니다. 위험 있는 존재감을 지닌 혜진의 등장은 카페의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 놓았습니다. 방금 전까지 병호를 동정하던 그녀의 눈빛은 이제 민정을 향해 있었고 그 강렬함에 카페 주인은 삼켜야 했습니다. 민정 씨, 혜진이 차분하지만 부정할 수 없는 권위를 담아 말을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정확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민정은 모든 고객의 시선을 예식하며 자세를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혜진 씨, 우리 가게에 오신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저 약간 민감한 상황을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혜진은 눈썹을 축해 올리며 반문했습니다. 민감하다고요? 한 노인이 샌드위치를 원했을 뿐인데 그걸 내쫓는 게 여러분이 말하는 민감한 처리라는 건가요? 문 앞에 서 있던 병호는 혼란스러워하면서도 이 모든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87년 인생에서 이처럼 자신을 위해 누군가가 이렇게 나서준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제발, 혜진이 다시 병호를 향해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자리에 앉읍시다. 오늘 여기 모든 이가 꼭 배워야 할 교훈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녀는 병호를 창가 자리로 안내했습니다. 다른 고객들의 놀란 시선을 무시하며 걸었습니다. 민정은 잠시 망설이다 그들을 따라갔고 그녀의 얼굴은 걱정과 겉으로 드러내지 않으려는 불편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모두 앉자. 혜진은 가까이 있는 웨이터를 손짓했습니다. 제발 집에서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 주세요. 차가운 이 날씨에 우리 모두의 뼈를 녹일 좋은 차도 잊지 마세요. 웨이터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민정을 바라보았습니다. 상황의 통제권을 잃은 듯한 그녀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혜진이 다시 병호를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꼭 듣고 싶습니다. 선생님, 오늘 여기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요? 병호는 이 모든 상황이 당혹스러워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의 지친 눈은 혜진에서 민정, 그리고 다시 자신의 굳은 손으로 옮겨갔습니다. 그 손은 우아한 테이블 위에 얹혀 있었습니다. 저는
저는 그저 따뜻함을 원했습니다. 그가 말을 시작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기 시작했지만 점점 힘을 얻었습니다. 제 아내 수연이 살아계실 때는 추운 날씨에 항상 맛있는 샌드위치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녀가 돌아가신 이후로 겨울은 점점 길고 예로워만 갑니다. 혜진은 진지하게 경청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각 단어에 따라 부드러워졌습니다. 반면에 민정은 불편해하며 의자에서 꿈틀거렸습니다. 저는 평생을 바다에서 낚시꾼으로 살았습니다. 병호가 자랑스럽게 계속 말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옛날의 자부심이 빛났습니다. 바다를 내 손바닥처럼 알았죠. 하지만 지금은 이제 저는 이 세상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늙은이일 뿐입니다. 병호의 말이 공중에 맴돌았습니다. 그의 슬픔이 심지어는 가장 멀리 떨어진 고객들에게조차 닿은 듯 했습니다. 그들은 조용히 이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혜진은 손을 내밀어 병호의 주름진 손을 자신의 손으로 부드럽게 감쌌습니다. 병호 씨, 세상에는 여전히 당신의 자리가 있습니다. 당신 얼굴의 주름, 손에 굳은 살이 용기와 인내의 이야기를 말해줍니다. 바로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 사회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그녀는 민정을 향해 몸을 돌리며 눈빛이 약간 굳어졌습니다. 민정 씨, 당신은 방금 내쫓으려던 보물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있나요? 민정은 이 모든 상황에서 처음으로 진정으로 당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저는 몰랐습니다. 그녀는 힘겹게 눈길을 피하며 말했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혜진이 답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이제 감정이 서렸습니다. 우리는 몰랐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거리에서, 우리 가게에서, 우리 카페에서 사람들을 지나치면서 그들이 살아온 삶, 그들이 지니고 있는 이야기들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지요. 그 순간 예이터가 맛있는 카페 음식이 가득 담긴 접시를 들고 돌아왔습니다. 맛있는 냄새가 공간을 가득 메웠고 병호의 배는 소리를 냈습니다. 마음껏 드세요. 혜진이 병호에게 친절하게 말했습니다. 그녀는 민정에게 다시 집중했습니다. 민정 씨, 저도 겸손한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저의 할아버지도 병호 씨처럼 낚시꾼이셨습니다. 그분은 사람의 진정한 가치는 옷차림이나 소유한 돈에 있지 않고 그 사람의 마음씨와 인격에 있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민정은 눈을 내리깔고 부끄러움이 그녀의 얼굴에 드러났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무감각하고 편견을 가지고 행동했습니다. 제 행동에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병호는 푸짐한 식사를 하던 중 멈추고 민정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수십 년의 지혜가 반영되어 있었습니다. 인생은 바다와 같은 거, 젊은이, 그가 마침내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놀랍도록 친절했습니다. 때로는 잔잔하고 때로는 험난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항해하느냐입니다. 오늘 당신은 소중한 교훈을 배웠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등대가 되도록 사용하세요.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요. 병호의 말은 민정의 마음 깊은 곳에 와닿은 것 같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고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혜진은 변화가 단지 민정뿐만 아니라 카페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도 일어나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이제 그녀가 자신의 포크를 들며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 이 식사를 함께 즐겨봅시다. 나는 병호 씨가 우리에게 공유해줄 많은 매혹적인 이야기가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그래서 그 추운 겨울 오후에 모닝스타 카페는 변화되었습니다. 모욕의 순간은 연민, 존경 그리고 예모를 넘어서는 중요성의 교훈으로 바뀌었습니다. 병호가 그의 바다에서의 모험에 대해 이야기할 때 웃음소리와 활기찬 대화가 공간을 메웠습니다. 다양한 세대와 계층의 사람들이 진정으로 인간적인 경험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모닝스타 카페에서 시간은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이전의 긴장된 분위기는 이제 따뜻한 공동체의 느낌으로 대체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원치 않았던 침입자였던 병호 씨는 이제 모든 이의 관심의 중심이 되었으며 그의 바다 이야기는 모든 사람을 매료시켰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내가 낚시 생활 60년 동안 본 가장 심한 폭풍을 맞닥뜨렸습니다. 병호 씨가 이야기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의 눈은 그 기억에 빛났습니다. 빌딩처럼 높은 파도와 목마른 늑대처럼 울부짖는 바람. 하지만 우리는 젊고 어리석어 바다를 정복할 수 있다고 믿었지요. 카페 곳곳에서 웃음소리와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심지어 민정도 처음엔 이 나이든 낚시꾼을 내쫓으려 했었지만 이제는 그를 진심으로 흥미롭게 듣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놀라움으로 크게 떠졌습니다. 혜진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특별한 것을 목격했을 뿐만 아니라 이를 촉발시켰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민정에게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거의 잃어버릴 뻔한 것을 봐요. 단지 한 명의 고객이 아니라 값을 매길 수 없는 경험과 지혜의 원천을요. 민정은 고개를 끄덕였고 부끄러움이 여전히 그녀의 얼굴에 나타났습니다. 저는 전혀 몰랐습니다. 항상 병호 씨 같은 사람들을 문제로만 봤습니다. 이야기를 가진 사람들로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 모두 지속적으로 배워야 하고 배운 것을 계속 상기시켜야 하는 교훈입니다. 혜진이 답했습니다. 예모를 넘어서 첫인상을 넘어서 봐야 한다는 것을요. 그들이 대화하는 동안 카페 문이 열렸고 차가운 공기와 함께 몇 명의 젊은 직장인들이 들어왔습니다. 모두 비싼 정장을 입고 진지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특별한 장면을 본 후 갑자기 멈춰 섰습니다. 합쳐진 테이블, 모든 연령과 계층의 사람들이 함께 웃고 있는 모습, 그리고 중앙에서는 낡은 옷을 입은 노인이 흥미진진하게 손짓하고 있었습니다. 민정은 본능적으로 일어나 중요한 손님들을 맞이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움직이기 전에 혜진이 부드럽게 그녀의 팔을 잡았습니다. 잠깐 기다려보세요. 혜진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지켜봅시다. 새로 도착한 이들은 잠시 망설이다가 큰 테이블로 다가갔습니다. 그중 한 중년 남성이 병호 씨에게 말했습니다. 실례합니다. 선생님. 폭풍에 관한 이야기를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제 할아버지도 낚시꾼이셨는데 비슷한 이야기를 하곤 했습니다. 우리도 여기 앉아도 될까요? 병호 씨의 주름진 얼굴에 따뜻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물론입니다. 물론이죠. 여기 앉으세요. 곧 제가 우리 배보다 큰 고래를 만났던 이야기를 할 겁니다. 민정은 경영진이 기쁘게 그룹에 합류하는 것을 보고 감정의 파도를 느꼈습니다.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고 그녀는 혜진을 바라보며 목소리가 떨리며 말했습니다. 저는 정말 어리석었습니다. 완벽한 카페를 만들려고 했던 이 모든 시간 동안 병호 씨와 같은 사람들을 배제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완벽함은 포용에서, 경험과 이야기의 다양성에서 비롯됩니다. 혜진은 민정의 어깨에 위로의 손길을 얹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늦게 배운다고 해서 나쁜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어떻게 그 배움을 사용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시간이 흐르고 저녁이 되면서 카페는 더욱 따뜻하고 환영하는 분위기로 가득 찼습니다. 병호 씨는 분명히 피곤한 모습이었지만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생기가 넘쳤습니다. 카페의 문을 닫을 시간이 되자 아무도 떠나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민정은 갑자기 일어나 모든 이의 주목을 받으며 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판단, 연민, 그리고 이야기의 힘에 대해 귀중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내 실수를 고치기 위한 첫걸음으로서
이제부터 매주 수요일 저녁은 이야기의 밤으로 할 것임을 발표합니다. 모든 연령과 배경의 사람들을 초대해 그들의 경험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우리의 친애하는 병호 씨가 시작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가 동의한다면요. 이 제안은 열렬한 박수를 받았습니다. 병호 씨는 감동적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혜진은 이 모든 것을 보며 깊은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민정이나 모닝스타 카페뿐만 아니라 아마도 전체 커뮤니티에 걸쳐 중요한 변화를 목격하고 도왔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이별의 시간이 다가왔을 때 병호 씨는 혜진에게 다가가 떨리는 손으로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는 단순히 말했습니다. 목소리에 감정이 어려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제 삶에는 더 이상 목적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당신은 저에게 아직도 제공할 것이 많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혜진은 눈물이 글썽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닙니다. 병호 씨, 고맙습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진정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상기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작별 인사를 나누며 다음 주에 다시 만날 것을 약속하면서 민정은 병호 씨에게 손에 쥔 소포를 내밀었습니다. 이것은 집에 가져가시라고요.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에 다시 오세요. 사실 매일 오세요. 당신은 언제나 여기 환영받습니다. 병호 씨는 떨리는 미소를 지으며 소포를 받았습니다. 그는 감사함을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마지막 사람이 떠나고 민정이 카페 문을 잠갔을 때 그녀는 잠시 동안 내부를 바라보았습니다. 합쳐진 테이블들, 빈 컵과 더러운 접시들은 그곳에서 일어난 변화를 묵묵히 증언하고 있었습니다. 그 밤, 밖에서 부드럽게 내리는 눈과 함께 모닝스타 카페는 단순한 사업장이 아니라 희망, 연민, 그리고 우리가 서로의 이야기에 귀 기울일 때 발생할 수 있는 아름다움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서울의 하늘이 분홍색과 오렌지색으로 물들기 시작할 무렵, 병호 씨는 자신도 모르게 모닝스타 카페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주름진 손은 아침의 차가운 기운 때문만이 아니라 전날 밤 민정이 보여준 따뜻한 초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안감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 모든 것이 한순간의 꿈일까 봐 두려웠습니다. 만약 다시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경멸의 시선을 받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깊은 숨을 들이쉬며 문을 밀었습니다. 친숙한 종소리가 그의 도착을 알렸고 잠시 후 그의 심장이 멈출 것만 같았습니다. 병호 씨. 민정의 명랑한 목소리가 아침의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오셨군요. 어서 들어오세요. 여기 특별히 준비한 자리가 있어요. 그의 가슴에 안도감이 퍼졌습니다. 이 모든 게 꿈이 아니었습니다. 민정은 그를 창가 옆 자리로 안내했습니다. 이미 따뜻한 차 한 잔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생강차세요. 민정이 따뜻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말씀하시길 이런 추운 아침엔 생강차가 최고라고 하셨어요. 병호 씨는 감동하여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는 차창 너머로 서서히 활기를 띠는 카페를 바라보았습니다. 이른 아침 손님들이 들어와 손을 비비며 추위를 녹이고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이 그를 알아보고는 손을 흔들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병호 씨. 전날 밤 그의 이야기를 들었던 젊은 직장인 한 명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오늘 아침 기분이 어떠세요? 수요일이 기다려지네요. 더 많은 이야기를 듣고 싶어. 시간이 흐르자 병호 씨는 자신이 수년간 느끼지 못했던 관심의 중심에 서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손님들이 그의 테이블에 들러 이야기를 나누고 젊은이들은 조언을 구하며 심지어 어린이들조차도 그를 동화 속 영웅처럼 바라보았습니다. 낮이 점점 더워질 무렵 카페의 문이 다시 열렸고 전날과 마찬가지로 우아하게 차려입은
혜진이 들어섰습니다. 그녀의 눈이 바로 병호 씨를 발견하고 그녀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병호 씨. 그녀가 외치며 다가왔습니다. 오늘 여기 계신 것을 보니 정말 기쁩니다. 제가 여기 앉아도 될까요? 물론이죠. 물론이죠. 병호 씨가 대답하며 그녀에게 자리를 권했습니다. 영광입니다. 혜진 씨. 민정이 바쁘게 혜진의 단골 주문을 가져오면서 혜진은 병호 씨에게 다가와 조용히 말을 걸었습니다. 병호 씨, 어제 일은 계속 생각나네요. 그녀가 시작했습니다. 당신의 이야기와 지혜가 더 많은 사람에게 전해져야 해요. 저한테 제안이 하나 있는데요. 병호 씨는 눈썹을 치켜올리며 궁금해했습니다. 제안이라고요? 혜진은 열정적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제 패션 산업일 외에도 한국의 문화와 전통을 보존하고 가치를 높이는 재단의 일원이기도 합니다. 전통적인 해양 생활에 대한 경험과 지식을 공유해 주실 수 있는 특별 자문위원으로 초대하고 싶어요. 병호의 눈이 놀라움으로 커졌다. 저? 하지만 저는 그저 늙은 어부일 뿐인데요. 아니에요, 병호 씨. 혜진은 단호하게 말했다. 당신은 살아있는 보물, 잃어버릴 수 없는 이야기와 전통의 수호자입니다. 당신의 경험은 매우 귀중해요. 그때 민정이 대화의 일부를 듣고 접근했다. 정말 멋진 일이네요, 병호 씨. 하지만 그녀는 잠시 망설이며 이 일로 인해 카페에 오시지 않게 되는 건 아니죠? 우리 모두 이미 이야기 밤을 기다리고 있어요. 병호는 혜진과 민정을 번갈아 보며 숨이 막힐 듯한 감정을 느꼈다. 단 이틀 전만 해도 예로운 노인으로 세상의 짐만 느껴졌었다. 그런데 갑자기 그의 인생의 목적과 연결고리가 생겼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그가 겨우 말을 이었다. 눈에서는 눈물이 반짝였다. 혜진은 그의 주름진 손을 잡고 부드럽게 눌러주었다. 그냥 얘라고 말하세요, 병호 씨. 새로운 모험, 차이를 만들 기회에 얘라고 말하세요. 병호는 잠시 눈을 감고 감정을 가라앉혔다. 눈을 다시 떴을 때 그의 눈에는 새로운 빛, 결심과 희망의 빛이 반짝였다. 예, 그가 단순히 말했다. 모든 것에 예라고요. 소식은 카페 안에서 빠르게 퍼졌다. 손님들은 박수를 쳤고 몇몇은 눈물을 흘렸다. 민정은 감동적으로 70세 이상의 모든 사람에게 특별 할인을 제공하겠다고 발표했다. 하루가 진행됨에 따라 병호는 새로운 재단 역할에 대한 혜진과의 세부 사항을 논의하는 등 활동의 소용돌이 속에 있었다. 민정은 다가올 이야기 밤을 계획했고 모든 연령대의 손님들이 그의 바다에서의 모험에 대해 더 듣기 위해 다가왔다. 밤이 되자 카페가 서서히 한산해질 때까지 병호는 자리를 지키며 밖의 도시를 바라보았다. 어두운 하늘에 반짝이는 서울의 불빛은 그가 바다를 항해할 때 사용했던 별들을 생각나게 했다. 민정이 다가와 그 옆에 앉았다. 괜찮으세요, 병호 씨? 그는 그녀에게 평화로운 미소를 지으며 돌아보았다. 아주 좋아요, 젊은이여. 많은 해 동안 제 인생이 끝나가고 있는 줄 알았죠. 더 이상 줄 수 있는 것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가 잠시 멈추고 다시 도시를 바라보며 새로운 장을 시작하고 있음을 깨닫고 있어요. 민정은 눈물을 글썽이며 미소 지었다. 정말 멋진 챕터가 될 거예요, 병호 씨. 정말 멋진 챕터가 될 거예요. 두 사람이 조용히 도시를 바라보는 동안 병호는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느끼는 평화를 느꼈다. 앞이 캄캄하고 외로웠던 미래가 이제는 새로운 우정, 재발견된 목적, 그리고 지속될 유산을 남길 수 있는 약속으로 빛나고 있었다. 모닝스타 카페는 한때 단지 우아한 장소였지만 이제는 희망과 연결의 등대로 변모했다. 그 중심에는 87세의 병호가 있었는데 그는 결코 늦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 눈부신 겨울 오후 이후로 6개월이 흘렀다. 봄이 왔다가 가고 생기 넘치는 여름이 그 자리를 차지했다. 여름은 병우와 그 주변 사람들의 삶에서 일어난 변화들을 반영하는 듯 했다. 모닝스타 카페는 이제 우아함과 독점적인 고객층으로만 알려져 있던 곳에서 서울 전역에서 유명한 이야기의 밤으로 명성을 얻었다. 매주 수요일마다 이 카페는 모든 연령과 사회 계층의 사람들이 병호의 매혹적인 이야기와 다른 노인들이 공유하는 경험을 듣기 위해 가득 찼다. 특히 이 수요일은 더욱 특별했다. 병호의 88번째 생일이었고 민정은 특별한 축하 행사를 준비했다. 여러분, 주목해주세요. 민정이 크리스탈 잔을 가볍게 두드리며 말했다. 활기찬 군중의 수군거림이 줄어들고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되었다. 오늘은 단순한 이야기의 밤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바꾼 그 사람의 생일을 축하하는 날입니다. 병호 씨, 여기로 나와주세요. 병호는 창가 근처의 단골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다. 혜진이 선물한 새 셔츠를 입고 있었다. 몇 달간의 좋은 영양 섭취와 재발견된 목적으로 그의 걸음걸이는 이제 더욱 굳건했다. 카페 중앙에 도착하자 따뜻한 박수갈채를 받았다. 제 친구들, 병호가 감정에 찬 목소리로 시작했다. 6개월 전, 저는 이 세상에 제 자리가 없는 외로운 노인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덕분에 저는 그 어느 때보다 생기가 넘칩니다. 그는 잠시 멈추고 친숙한 얼굴들을 바라보았다. 자랑스럽게 웃고 있는 혜진, 그 옆에는 이제 병호와 정기적으로 함께 일하는 문화재단의 여러 구성원들이 있었다. 카페 곳곳에는 젊은이들과 노인들의 얼굴이 섞여 있었는데 모두 이야기의 힘으로 하나 되어 있었다. 여러분 각자가 병호가 이야기를 이어갔다. 저에게 귀중한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민정 씨는 절대 늦지 않았다는 거, 우리 마음을 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혜진 씨는 우리 각자가 나이나 상황에 상관없이 독특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셨죠. 민정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가 지난 몇 달 동안 겪은 변화는 카페만큼이나 깊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병호가 계속해서 강한 목소리로 말했다. 여러분, 내 사랑하는 청중 여러분이 저에게 가르쳐 준 것은 우리의 이야기가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연결하고 치유하며 영감을 줄 수 있는 힘입니다. 저는 바다에서의 추억을 공유할 때마다, 저를 포함한 모든 어부들이 겪은 폭풍과 새벽을 이야기할 때마다 저는 단지 제 경험뿐만 아니라 저보다 앞선 수많은 어부들의 경험을 전달하고 있다고 느낍니다. 이때 카페 문이 열리고 젊은 어부들의 그룹이 들어왔다. 병호는 그들을 단번에 알아보았다. 그들은 카페를 정기적으로 방문하기 시작한 제자들이었다. 그의 풍부한 경험에서 배우기를 갈망하는 젊은이들이었다. 보세요. 병호가 신입생들을 가리키며 외쳤다. 계속되는 것이죠. 지식은 세대에서 세대로 전달됩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유산입니다. 유언장이나 은행에 남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후대의 마음과 정신에 심는 것입니다. 방 안의 감동은 명백했다. 많은 이들이 눈물을 흘리며 감동을 받았다. 혜진이 일어나 병호와 카페 중앙에서 함께 섰다. 병호 씨,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다. 재단과 여기 모든 사람을 대표해서 특별한 것을 발표하고자 합니다. 당신의 이야기와 영향의 영감을 받아 우리는 바다의 별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전국의 노인들 중 독특한 이야기와 기술을 가진 이들을 식별하여 강연, 워크숍, 책을 통해 그들의 지식을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할 것입니다. 이어진 박수는 길을 멀게 했다. 감동의 무게를 견디지 못해 병호는 잠시 혜진에게 기대었다. 민정이 눈물을 닦으며 큰 상자를 들고 왔다. 그리고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병호 씨. 우리 모두가 당신을 위해 특별한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녀가 상자를 열자
아름다운 가죽으로 묶인 앨범이 드러났다. 병호가 페이지를 넘기자 카페에서 이야기를 하고 재단에서 일하고 젊은 어부들을 가르치는 그의 모습이 담긴 사진들이 나왔다. 또한 지난 몇 달 동안 그가 만난 수십 명의 사람들이 직접 쓴 메시지들도 있었다. 당신이 우리 모두에게 미친 영향을 절대 잊지 않도록, 민정이 부드럽게 말했다. 병호는 앨범을 가슴에 안고 몇 순간 말을 잇지 못했다. 마침내 목소리를 찾았을 때 그것은 감정에 젖어 있었다. 감사합니다.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목적뿐만 아니라 새로운 가족을 저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축하는 밤새도록 계속되었다. 이야기가 공유되고 웃음이 카페 벽을 울리며 새로운 연결이 만들어졌다. 병호는 그의 명예의 자리에 앉아 모든 것을 평화로운 미소로 바라보았다. 밤이 깊어가고 마지막 손님이 작별 인사를 하며 떠나자 민정이 병호에게 다가왔다. 생일은 어땠나요? 그녀가 그의 옆에 앉으며 물었다. 병호는 이제 따뜻하게 느껴지는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며 말했다. 민정 씨, 제 88년 동안 이렇게 아름다운 마지막 장을 상상조차 못했어요. 하지만 여기 있습니다. 사랑과 목적, 그리고 희망에 둘러싸여 있죠. 민정은 병호의 주름진 손을 자신의 손으로 감싸며 미소 지었다. 여기 계시죠, 병호 씨. 우리 모두에게 또 다른 귀중한 교훈을 주시네요. 바다를 사랑하듯 인생도 놀라운 놀라움으로 가득하다는 것을, 우리가 그것을 항해할 용기만 있다면 말이죠. 그날 밤 모닝스타 카페의 문이 닫히면서 그것은 단순한 축하의 종료가 아니라 새로운 장의 시작이었다. 노인들의 이야기가 잊혀지는 것이 아니라 기념되고 보존되며 전달될 수 있는 장이었다. 그 중심에는 88세의 자신의 목소리의 힘을 재발견하고 그 과정에서 전체 커뮤니티가 나이가 가져다주는 지혜의 가치를 재발견하도록 도운 병호가 있었다. 친애하는 청취자 여러분, 우리는 병호와 그의 인생을 변화시킨 모든 이들과 함께한 이 감동적인 여정의 끝에 도달했습니다. 이 겸손한 어부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이 결코 늦지 않으며 우리 각자가 들려줄 가치 있는 이야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이 놀라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지혜의 말씀 채널을 구독하는 것을 고려해 보세요. 다음 이야기가 여러분의 길을 밝히는 지혜의 말씀으로 가득하길 바랍니다.